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거침없이 내달려야 할 탄탄대로를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에 서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승리의 길을 찾았던 전략가 손무는 그의 저서 손자변법에서 단순히 병사들을 부리는 기술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지형이 가지는 결정적인 힘에 주목했습니다. 지형편 제10편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형에는 통하는 곳이 있고 걸리는 곳이 있으며 지탱하는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으며 험한 곳이 있고 멀리 떨어진 곳이 있다. 이것을 육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육형은 단순히 산과 강, 들판의 모양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 사업의 환경, 가정의 형편, 그리고 우리 내면의 심리적 상태를 상징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수영선수라도 거센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고,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도 깊은 늪에 빠지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처한 지형을 살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나아가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손자는 지형의 이치를 아는 것이 장수의 가장 큰 책임이며, 이를 살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지형 위에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사방으로 탁 트인 통영인지, 아니면 진퇴양난의 괴형인지, 혹은 서로 버티며 기회를 엿봐야 하는 지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형편이 제시하는 6가지 지형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형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높은 곳은 물을 흘려보내고 낮은 곳은 물을 받아들입니다. 굳은 땅은 단단하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무른 땅은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자연의 섭리가 담긴 이 지형의 이치를 우리 마음의 지도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자가 설파한 6가지 지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방으로 소통되는 땅, 바로 통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첫 번째 지형은 바로 통영입니다. 손자는 통영을 정의하기를 내가 갈 수도 있고 저들도 올 수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즉 사방으로 탁 트여 막힘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으로 치자면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시장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적 관계망과 같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나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영의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먼저 높은 곳과 양지 바른 곳을 정령하고 군량 수송로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선점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상징합니다.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분야일수록 누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남들이 다 시작한 뒤에 뒤늦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통영의 이점을 잃어버린 뒤입니다. 먼저 높은 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뜻합니다. 모두가 평범한 길을 걸을 때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 전체적인 지형을 조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손자는 양지 바른 곳을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지는 볕이 잘 들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양지란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덕적 명분이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둡고 습한 곳, 즉 부정한 방법이나 남을 해치는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지형은 나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밝고 떳떳한 길을 걷는 사람만이 통영이라는 넓은 부대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불량 수송로를 확보하라는 가르침 또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쟁에서 식량이 끊기면 제 아무리 용맹한 병사라도 싸울 수 없듯이 우리 삶에서도 지속 가능한 힘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자립일 수도 있고 지치지 않는 열정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느라 정작 나를 지탱해주는 근간을 소홀히 한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내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보급로를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통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의 자세입니다. 통영은 매력적인 지형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남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심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는 순간 누군가 내 뒤를 쫓아와 내가 차지한 고지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깨어있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탁 트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곳이 충분히 높은 곳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볕이 잘 드는 양지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보급로가 튼튼한지도 살펴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당신은 사방으로 트인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영의 지혜는 결국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지형은 바로 궤형입니다. 손자는 궤형을 일컬어 나아갈 수는 있으나 되돌아오기는 어려운 곳이라 정의했습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혹은 좁은 병목 구간에 진입한 수레처럼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을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은 비일비재합니다. 솔깃한 제안에 덜컥 투자를 결정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뱉은 말 한마디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 우리는 궤형의 덫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궤형의 특징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처음에는 마치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막혀 있거나 되돌아오려 할 때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손자는 이 지형에서의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적이 대비가 없다면 기습하여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 적이 대비하고 있다면 나아갔다가 승리하지 못할 경우 되돌아오기 어려워 매우 불리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신중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만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노련한 전략가는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물러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퇴로가 없는 전진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이 길이 혹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은 아닌지,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를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지 말입니다. 궤형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급함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너무나 커 보여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손자는 적이 대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이란 비단 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의 위험 요소, 변화하는 시장 상황, 혹은 나의 부족한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내딛는 발걸음은 괴형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괴형에 발을 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의 조언은 차갑습니다. 승산이 없다면 무리하게 힘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멈춰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멈추는 것. 그것이 괴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또한 괴형은 우리에게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아가기는 쉬우나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선택이 가져올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추김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휘둘려 괴형의 지형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시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그 지형을 살펴보십시오. 들어가는 문은 넓지만 나오는 문은 좁지 않은지, 승산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대형에서의 승리는 철저한 대비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며 그 대비의 핵심은 퇴로를 확보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딛는 한 걸음이 훗날 당신을 살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세 번째 지형은 바로 지형입니다. 손자는 지형을 일컬어 나도 나가기 이롭지 않고 저들도 나오기 이롭지 않은 곳이라 정의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팽팽하게 맞서 있는 대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으로 치자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기, 혹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혀 평행선을 달리는 냉전 상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특징은 먼저 움직이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손자는 지형에서 적이 비록 이익으로 나를 유혹하더라도 결코 먼저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상대가 미끼를 던지며 유인할 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매복에 걸리거나 내가 가진 유리한 고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군대를 이끌고 뒤로 물러나 적이 반쯤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지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인내와 평정심입니다.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거나 교착 상태에 빠지면 조급한 마음에 무언가 큰 변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형에서는 그러한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나의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던지는 이익의 유혹을 분별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기에 달콤한 제안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손쉬운 성공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형에서의 이익은 대개 함정의 확률이 높습니다. 나를 밖으로 끌어내어 무너뜨리려는 상대의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내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리를 저버린다면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형은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이 절반쯤 나오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의 허점이 드러날 때까지 혹은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힘을 비축하며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승부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냉철하게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속도를 강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자는 지형의 이치를 통해 멈춤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억지로 길을 떠나기보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삶의 교착 상태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형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정체기를 겪고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지영이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상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소중한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실력을 쌓다 보면 반드시 상대가 빈틈을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단호하게 움직이는 자만이 지형의 굴레를 벗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고도화된 전략적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마주하게 되는 네 번째 지형은 바로 A형입니다. 손자는 A형을 정의하기를 좁은 길목과 같아서 내가 먼저 점령한다면 반드시 그 입구를 가로막아 적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하여 그 입구를 튼튼히 막고 있다면 결코 쫓아가지 말고 입구를 막지 못했을 때만 비로소 공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 위기 상황을 상징합니다. A형은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목에서는 수만 명의 대군도 소수의 결사대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 인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지혜를 빌리자면 부족함은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단 하나의 목표, 즉 좁은 길목에 집중한다면 거대한 시련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A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선점과 단호함입니다. 남보다 먼저 핵심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용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가족 간의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좁지만 결정적인 길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 삶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손자는 적이 먼저 점령하고 입구를 막았다면 쫓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무모한 경쟁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이미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나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된 곳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남들에게 지기 싫어서 승산 없는 싸움에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상대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A형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압니다. 다른 길을 찾거나 상대가 방심하여 길목을 열어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입니다. A형은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 줍니다. 좁은 길을 통과할 때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다 챙기려다가는 길목에 걸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부수적인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생존과 승리에 직결된 것들에만 집중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의 악화 혹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좁은 길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며 넓은 들판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극적인 역전승은 언제나 좁은 길목인 애형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좁고 답답하다고 불평하기보다 그 좁은 입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십시오. 작은 힘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바로 그 좁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상황이 숨막힐 듯 좁게 느껴지시나요? 선택지가 하나뿐이라 막막하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길목을 먼저 차지하고 단단히 버티고 서 있다면 그 지형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넓은 곳으로 나가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승리는 화려한 들판이 아니라 고독하고 좁은 길목을 견뎌낸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섯 번째 지형은 이름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 허명입니다. 손자는 허명을 정의하기를 지세가 험난하고 가파른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전략은 명쾌합니다. 내가 먼저 점령한다면 반드시 높고 양지 바른 곳에 거처하며 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하고 있다면 결코 쫓아가지 말고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야 한다고 손자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허명은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닥치는 거대한 시련이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을 상징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의 부침이나 건강의 위기,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처럼 우리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가파른 절벽과 같습니다. 이런 험난한 지형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공포에 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을 선점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높고 양지 바른 곳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정심과 객관적인 시야입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상황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관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험난한 지형 속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바위나 나무 같은 최소한의 의지처는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양지 바른 곳을 택하라는 말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해가 드는 쪽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그늘에 머물며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를 허명의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곳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기를 버텨내 기초 체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손자는 적이 먼저 험한 곳을 차지했다면 미련 없이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정면 승부를 피하라는 지혜입니다. 상황이 이미 나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억지로 힘을 써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때로는 잠시 후퇴하여 평지로 돌아가는 것이 훗날을 기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지금 당장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험한 지형에서 무리하게 싸우다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안전하게 물러나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허명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삶의 깊이를 허명을 통과하며 배우게 됩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겸손을 배웁니다. 험난한 지형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두려움을 정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평정심이라는 높은 곳에 서 있다면 세상의 어떤 험준한 지형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고 계십니까? 발밑은 낭떠러지 같고 앞은 깎아지른 벽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햇살이라도 드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그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허명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는 대상입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 그 험난한 산세는 오히려 당신을 보호해주고 적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지형은 바로 원형입니다. 손자는 원형을 정의하기를 적과 아군의 세력이 비슷하고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싸움을 걸어 승리를 얻기가 어렵고 억지로 나아가 싸우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상대와 내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멀리 있어 당장 승부를 보기 어려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원형의 핵심은 바로 거리감과 객관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대와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세력이 비슷할 때 먼저 움직여 싸움을 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뜻이고 세력이 비슷하다는 것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걱정이나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타인과의 시기 질투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원형에서의 무모한 진격과 같습니다. 이 지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감정의 통제입니다. 원형에서 싸움을 거는 이유는 대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격분이나 조급함 때문입니다. 상대가 멀리서 나를 자극하거나 비웃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나의 기력은 소진되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서 상대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멀리 있는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원형을 살아가는 이의 필수 덕목입니다. 또한 원형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손자는 원형에서 억지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상황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형은 변하고 상대의 세력은 약해지거나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아끼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고도의 지혜입니다. 원념은 또한 관계의 거리 두기를 가르쳐 줍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원형의 이치를 아는 자의 처세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끝없이 경쟁하며 서로를 갉아먹기보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멀리서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상대의 영역으로 침범하여 갈등을 빚기보다 나의 자리를 지키며 내실을 기하는 것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원형을 통해 피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당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있다면 무리하게 맞서지 마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산 전체를 볼 수 없지만 멀리 떨어져야 비로소 산의 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무언가 멀리 있는 목표 때문에 조급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무리한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원형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십시오. 억지로 나아가는 자는 패하고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이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적인 논쟁이나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냉철한 판단력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힘을 비축할 때 비로소 원형은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기회의 땅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자병법 지형편이 제시하는 6가지 지형의 이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으로 트인 통영에서 선점의 중요성을 배웠고, 나아가기는 쉬우나 돌아오기 어려운 궤영에서 신중함의 가치를 새겼습니다. 서로 버티는 지형에서는 인매를, 좁은 애형에서는 단호함을, 험난한 허명에서는 평정심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원형에서는 냉철한 거리두기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형의 이치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자기 객관화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지형은 병사를 돕는 도구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자는 승리가 위태롭지 않고 지형과 하늘의 때를 아는 자는 승리가 온전하다.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 지지천, 지지지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의 성질을 먼저 이해한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험난한 지형을 요새로 삼고 좁은 길목을 승부처로 삼으며 탁 트인 길에서는 남보다 한 발 앞서 양지를 선점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고통과 역경은 우리가 그 지형의 성질을 모르고 무모하게 대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지형 그 자체에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험한 산도 오르는 법을 아는 이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평탄한 길도 자만하는 이에게는 발을 헛디디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더욱 정교한 지형이기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세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오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속도를 내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느 지형 위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고전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조언입니다. 땅은 언제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질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땅은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육형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험지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평지를 만나더라도 자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지도를 그리시게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 우리 마음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지형을 읽는 눈을 기르듯 우리 내면의 지형 또한 정성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욕심이라는 궤형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분노라는 허명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밖의 지형과 안의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당신만의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까지 이 지혜의 문장들이 곁에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